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31번 문제 풀 텐데요. 31번. 다음의 자료를 기초하여 주 3일이 단기 중 현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이 31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이런 문제는 우리 이 회계관리 2급 문제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BS 정보와 BS 기초와 기말 계정 과목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IS 손익계산서 정보를 주고 이제 여기서 숫자를 주겠죠. 여기서 지금 선급보험료 기초금액이 4,000원, 기말금액이 4,000원이 아니고 40만원이군요. 네, 40만원. 기말금액이 선급보험료 20만원. 그 다음에 이게 보험료가 손익계산서상 보험료가 55만원. BS 기초 기말 정보와 손익계산서 정보. 여기서는 손익계산 보험료 비용 정보죠. 비용 정보. 비용 정보를 주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현금 지급한 보험료를 물어봤죠. 현금 지급한 보험료. 현금 지급액은 현금 지급액.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31번 문제는 상당히 좀 회계원리 수준에서 좀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일단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정말 FM, 푼 FM대로 풀 거고 두 번째는 간편법으로 풀 건데 자, 이 BS 기초 기말 정보와 손익계산서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작성할 수 있냐면요. 요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거든요. 현금 흐름표를. 우리 현금 흐름표는 이 BS와 IS를 합해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하는데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정보가 손익계산서 정보, 그 다음에 BS 기초 기말 정보 가지고 이제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현금 지급액을 계산하라는 얘기는 결국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러면 요게 과연 기중에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두 가지 방법을 풀게요. 첫 번째 FM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대로 이제 FM대로 풀게요. 선급보험료가 기초에 40만 원 있었어요. 그러면 기초에 40만 원 선급보험료가 있었던 얘기는 이 전년도에 보험료 지급을 선지급한 거죠. 선지급해서 기간 안분이 안 된 40만 원이 기초에 남아 있었던 거죠. 선급보험료가 어디에? 유동자산에. 이 선급보험료 유동자산 항목이에요. BS 항목이에요. 예, 착각하시지 마시고 자산 항목인데 이 자산이 40만 원 남아있다가 기말에 20만 원으로 감소를 했네요. 자, 그러면 기초에 있었던 40만 원이 다 단기에 비용 처리됐다고 가정할게요. 선급보험료 40만 원. 기초에 있었던 선급보험료는 다 깠어요. 다 까고 이게 바로 뭐로 반영이 돼야 되죠? 보험료로 반영이 됐겠죠? 예, 보험료. 이 보험료는 손익계산서상 이 판관비 항목 비용이고 얘는 자산. 기초에 있었던 자산 떨고 보험료로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기말에 20만 원의 선급보험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급보험료 20만 원.
기초에 있던 거 다 떨고 기말에 있는 거 다시 새로 살리면서 그러면 대변 항목은 뭐예요? 미리 지급한 거니까 현금 지급한 거겠죠. 20만 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고. 그러면은 기초에 있었던 성급보험료 40만 원 제거되면서 기말에 20만 원 생성했으니까 결국은 요 BS 항목 맞추기 위해서 회계 처리된 거는 됐고,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 항목을 맞춰야 되는데 보험료 55만 원이란 말이에요. 손익계산서의 보험료가 55만 원이 계산이 되려면 지금 현재까지 회계 처리된 보험료가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그쵸? 이 40만 원인데 55만 원으로 맞추려면 보험료 얼마가 더 계상이 돼야 되는 거죠? 얼마? 15만 원. 15만 원이 계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료 15만 원이 계상이 더 되려면 보험료 15만 원 계상이 되면서 뭘 했을까요? 현금 지급을 했겠죠. 현금 지급을 15만 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끝났어요. 그럼 계정 과목, 회계 처리 이렇게 딱 세 줄 회계 처리했을 때 현금으로 지급한 보험료. 자, 현금 지급한 거. 그러면 대변에 현금 지급한 거. 대변 현금 지급 얼마? 이렇게 35만 원. 20만 원하고 15만 원 더하면 35만 원. 따라서 현금 지급액은 얼마다? 35만 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예. 요게 이제 FM대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편법 볼 거예요. 간편법. 자, 간편법을 보기 전에 제가 처음에 이 기초기말 BS 숫자와 손익계산서 항목 가지고 현금 지급액 또는 현금 수령액 이걸 두 가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할 때 이거를 확실히 알아둬야 되는 게, 자, 이 두 번째를 풀기 전에 사전 지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사전 지식. 자산의 증가. 이건 현금의 증가냐, 감소냐. 자산의 감소. 현금의 증가냐, 감소냐. 부채의 증가. 현금의 증가냐, 감소냐. 또는 부채에 감소했을 경우 이거는 현금이 증가냐, 감소냐. 자, 자산이 증가했을 때는 현금이 증가냐, 감소냐. 둘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자산이 감소할 때는 현금이 증가냐, 감소냐. 부채에 증가했을 때 현금의 증가냐, 감소냐. 부채에 감소했을 때 현금의 증가냐, 감소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첫 번째 예. 외상 매출금이, 그러니까 각각의 예를 들어볼게요. 각각의 예를. 첫 번째 예. 상품의 외상 매출.
상품의 외상 매출. 두 번째, 외상 매출금 회수. 세 번째, 차입금 차입. 네 번째, 차입금 상환. 자, 상품의 외상 매출 하면은 회계 처리 어떻게 되죠? 대변의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죠. 이렇게 되죠. 상품을 외상 매출하면 회계 처리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매출 이렇게 되는데, 자, 매출이 됐는데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외상 매출을 했다고 하면 이 외상 매출금이 결국은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렇죠?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자,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은, 자, 현금 들어왔어요? 외상이니까 감소다. 자, 외상 매출금이 회수됐다. 회수됐다는 얘기는 여기 현금 X,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 회수됐다는 얘기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외상 매출금이 감소한 거니까 자산이 감소하면 현금이 증가한 거고. 차입금 차입. 차입금을 차입하면 어떻게 되죠? 현금이 들어오고 여기 단기 차입금 이렇게 되죠? 단기 차입금이 대변에 추가 계상됐다는 얘기는 부채가 증가한 거죠? 부채가 증가하면 현금이 증가. 또 차입금을 상환을 하게 되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차변의 차입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입금이 상환했다는 얘기는 부채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부채가 감소하면 현금이 나간 거니까 감소. 예.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 이 푼 거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으로 어떻게 푸냐. 자, 먼저 손익계산서 항목을 먼저 표시를 해요. 손익계산서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55만원. 근데 55만원이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비용이죠. 비용이기 때문에 55만원 비용으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자, 선급보험료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자산의 감소. 자, 자산의 감소는 현금의 증가죠. 자산이 얼마 감소했어요? 20만원 감소했어요. 20만원 감소했으면 현금이 증가. 현금 증가. 20만원 증가를 플러스로 해요. 그러면 55만원과 20만원, 마이너스 55만원과 20만원 계산하면 마이너스 35만원이 현금, 이게 바로 현금 유출이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와 BS 기말 기초 금액 가지고 현금 유출 또는 현금 유입을 계산한다. 아까 FM대로 계산했을 때도 현금 유출 35만원 나왔죠?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도 35만원. 자, 이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사실은 요 자산이 증가했을 때 현금 감소, 자산이 감소했을 때 현금 증가, 부채 증가했을 때 현금의 증가, 사실 요걸 알아야 각각의 케이스를 대비해서 요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것만 알면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한 보험료 또는 현금으로 수입한 매출액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 현금으로 수입한 이자 수익 이런 형태로 이렇게 다 풀 수가 있어요.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문제 풀 때 또 스피드가 중요하잖아요.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현금 흐름표를 그리려면 요 로직을 모르고서는 현금 흐름표를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1번, 2번, 3번, 4번 케이스 여기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 케이스를 정확하게 알면 현금 유출 유입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럼 32번. 자, 32번. 주 3일은 2001년 1월 1일 취득금액 2천만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이 없는데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한 후 연말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였다. 이로 인해 계산된 세전당기순이익은 5천만 원이었으며 감가상각을 제외한 다른 오류는 없다고 할 경우 2001년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올바른 세전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32번은 사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32번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 31번이 어려운데 32번은 오류 수정 내용인데 이건 상당한 난이도다. 상당한 난이도인데 자 오류 내용을 볼게요. 취득금액 2천만 원을 2,500만 원으로 보고 잘못 계산하였다. 니은 정기에 보유하고 있던 동종의 기계장치에 정률법을 적용하다가 단기에 취득한 상기 기계장치에 대해서 정액법을 사용하였다. 내용연수 5년 정률법 상각률은 0.451로 가정하고 회사의 회계정책은 기계장치에 대해 정률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런 오류수정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오류수정 문제 푸는 그 기법이 있어요. 기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오류수정 문제 푸는 문제는 자, 딱 두 가지. 자, 회사 계상액 크게 회사 계상액 그 다음에 이 올바른 금액 이 두 가지를 계상을 해서 이 회사 계상액과 올바른 금액의 차이가 바로 조정할 금액인 거잖아요. 그쵸? 오류 수정 문제는 딱 두 개만 계산하시면 돼요. 회사 계상액. 회사는 어떻게 계산했느냐? 그리고 올바른 금액은 뭐냐? 그 차이를 조정하면 된다. 그럼 회사 계상액을 먼저 볼게요. 회사는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상을 했어요? 2천만 원의 취득금액을 2,500만 원으로 보고 계상을 했대요. 뭘? 감가상각비를. 그럼 감가상각비를 회사는 2,500만 원. 이 취득원가가 2,500만 원인데 감가상각 방법을 뭘로 적용을 했대요? 회사는 뭘 적용했어요? 정액법을 적용한 거죠. 정액법. 몇 년 정액법? 몇 년? 5년. 내용연수 5년. 내용연수 5년이니까 나누기 5 한 거를 이 500만 원을 뭘로 계상했다?
이 500만 원을 바로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거잖아요, 회사는. 회사 계상액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올바른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금액은 취득금액이 2천만 원이잖아요. 취득금액이 2천만 원. 원래 취득금액이 2천만 원이고 정액법이 아니고 정률법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정률법으로. 정률법은 상각률을 얼마? 0.451이래요. 0.451. 그럼 0 곱하기 0.451 하면 올바른 금액은 얼마다? 올바른 감가상각비 금액은 2천만 원 곱하기 0.451 하면 902만 원인가요? 902만 원. 자, 그럼 끝났어요. 자, 회사 계상액은 500만 원. 올바른 금액은 감가상각비 계상할 금액이 902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요 차익. 요 차익이 얼마야? 402만 원. 요거를 뭘 해줘야 된대요? 비용으로 더 계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조정을. 402만 원을 비용으로 더 계상을 해야 되는데 회사는 세전 당기순이익 얼마로 계산을 했대요. 회사는 세전 당기순이익을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대요. 5천만 원으로. 응? 그러면 5천만 원에다가 요 402만 원을 조정해줘야 되잖아요. 비용으로. 그럼 5천에서 402만 원을 빼면 4,598만 원. 이게 바로 올바른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겠죠. 네. 따라서 정답은 4,598만 원. 정답 2번. 문제는 긴데 풀이 과정은 심플하죠. 네. 이런 오류 수정은 뭐다? 딱 두 가지만 계산하면 된다. 회사 계상액, 그 다음에 올바른 금액. 네, 두 개 계상해서 요 차이를 조정만 하면 끝난다. 예, 32번.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예. 요걸 알면 쉽다. 예. 다음 문제 33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항목을 가장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외화자산. 외화자산일 경우에는 발생 당시 환율이 회수 당시 환율. 이 회수 당시 환율이 이제 처분인 거죠. 처분. 발생 당시 환율이 처분 당시 환율보다 크다. 자산이. 자, 이거는 우리 주식 생각하면 돼요. 주식. 주식으로 생각하면 주식으로 보면 주식을 발생 당시 환율. 이게 바로 취득 당시죠. 취득 당시 주식 시가라고 생각을 하고 회수 당시의 환율을 처분 시의 주식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주식 취득 시의 주가가 처분 시의 주가보다 크다. 그러면 처분? 손실이죠. 처분 손실. 근데 이제 외환이니까 외환 차손. 기억은 외환 차손. 부채. 부채는 이건 차입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차입금. 차입금을 발생 당시 환율보다 상환 당시 환율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상환할 때 더 많이 상환해야 되는 거죠? 부채를? 그러면 이거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죠. 따라서 이것도 외환 차손. 네. 따라서 정답 1번. 자, 34번. 다음 중 감사 의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감사 의견. 이게 문제가 나왔네요. 감사 의견. 감사 의견은 동그라미 1번. 적정 의견. 자, 감사 의견 종류 일단 먼저 설명드리죠. 감사 의견 종류. 감사 의견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죠? 총 4가지가 있죠? 4가지. 뭐죠? 적정 의견. 그
그 다음에 한정 의견, 그 다음에 부적정 의견, 종류엔 총 4가지가 있죠. 의견 거절. 4가지가 있고, 이게 의견을 이제 저희 회계사가 어떻게 주느냐, 이게 의견 불일치냐, 아니면 범위 제한이냐, 에 따라서 의견 종류가 결정이 되죠. 자, 의견 불일치가 뭐냐? 의견 불일치 한마디로 뭐다? 기업 회계 기준 위배. 기업 회계 기준 위배랑 의견 불일치가 똑같은 거죠. 무슨 뜻이냐? 예.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1,000원을 잡아야 되는데 회사는 500원만 잡았어요. 부채를. 그러면은 회계사 의견과 회사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의견 불일치. 한마디로 기업 회계 기준 위배. 이 범위 제한은 뭐냐면 회계사가 감사를 하면서 이 재무제표 금액, 예를 들어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 회사는 1,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1,000원을 회사가 증빙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증빙을 제시를 못해서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 못한 게 바로 범위 제한. 감사 증거 불충분. 감사 증거가 불충분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면은 의견 불일치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 중요하지 않고 범위 제한도 중요하지 않으면 적정. 한정 의견은 이게 금액이 의견 불일치 금액도 중요하고 범위 제한도 내가 상당한 부분 확인을 못했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한정. 그 다음에 부적정 의견. 부적정 의견은 이 의견 불일치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해당 사항 없고요. 범위 제한은 해당 사항 없고. 의견 거절. 의견 거절은 이게 매우 중요. 해당 사항 없고. 예. 이렇게 의견이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1번 볼게요. 1번 적정 의견. 감사 범위 제한이 특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감사 의견 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자, 감사 범위 제한. 자, 이 범위 제한이 특히 중요하다. 특히 중요하다. 이 매우 중요하랑 특히 중요랑 이게 똑같은 말이죠. 특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감사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바로 의견 거절이죠. 의견 거절. 1번 적정 의견이 아니고 1번 의견 거절에 대한 설명. 틀렸고. 2번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이게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으면 이거는 의견 거절이 아니고 부적정 의견인가요? 부적정. 부적정.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으면 부적정 의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 이 한정 의견은 여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 특정 항목만 특정 항목에 대해서 특정 개정 과목 항목에 대해서 이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가 양호하지 않는 경우. 자, 이 세 번째는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가 양호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요거는 요 4개 중에 의견 중에 해당 사항은 없다. 왜?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가 양호하지 않다 하더라도 양호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양호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적정 의견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양호하지 않은데 양호하지 않은 걸 좋게 재무제표를 조작해서 제시했다. 그러면 그때는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세 번째 문구 가지고 어떤 의견인지는 결정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4번 부적정 의견.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하여 정보 이용자가 그대로 그 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의사결정을 잘못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 이게 바로 부적정 의견인 거죠. 예, 이게 바로 부적정 의견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그 다음 35번. 문제 35번. 회계정보 이용자는 재무상태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래 주 3일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이루어지는 네 사람의 대화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를 딱 보면 일단 동그라미 1번 처리 볼게요. 처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군요. 큰 문제입니다. 자, 부채가 자산 초과하나요? 자, 부채 총계 80만원.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60만원. 그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 잠식 상태.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영수. 1년 내로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도 문제입니다. 자, 유동부채 얼마예요? 유동부채 30만원. 그 다음에 유동자산 얼마예요? 15만원. 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더 많네요. 그래서 당연히 유동자산으로 15만원을 다 상환을 해도 유동부채 30만원을 상환을 못하니까 이것도 문제 맞네요. 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도 맞는 얘기. 동그라미 3번 순위. 투자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높게 매각하여 유동부채를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투자자산이 35만원인데 35만원을 장부가액 금액 35만원보다 높게 매각해서 유동부채 30만원을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예. 투자자산을 현금화해서 유동부채 갚으면 당연히 이것도 하나의 방법 맞는 얘기. 동그라미 4번 영희. 그래도 올해 당기순이익이 매우 높으니 앞으로도 비슷한 실적을 낸다면 단기적으로 상환해야 될 부채를 갚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올해 당기순이익 정보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여기서 알 수가 없죠. 왜? 올해 당기순이익 정보를 알려면 어떤 게 나와야 되죠? 재무상태표가 아니고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손익계산서가 문제 정보에는 없죠. 예, 없으니까 4번은 당기순이익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다. 자, 36번. 36번은 다음 신문기사의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맨 밑에 단락만 볼게요. 맨 밑에 단락. 맨 밑에 괄호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후. 자,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눴다. 유동자산을
뭘로 나눴다? 유동부채로 나눴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유동비율이죠. 유동비율. 유동비율. 동그라미 1번 정답 유동비율. 다음 37번 문제 3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02년도 매출채권 회전율. 자,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구하는 공식. 이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매출채권 회전율을 구하는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매출채권 회전율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회전율, 매출액을 평균 매출채권으로 나눈 게 바로 매출채권 회전율이다. 이 공식. 자, 매출액. 매출액이 얼마죠? 매출액이 900만원. 900만원이고, 평균 매출채권은, 이게 바로 뭐죠? 평균 매출채권이 기초 매출채권 더하기 기말 매출채권 나누기 2. 자, 기초 매출채권 얼마? 100만원. 100만원 더하기 기말 매출채권 200만원. 나누기 2 하면 위에 분자는 그대로 900이고 이거 100만원 더하기 200만원 나누기 2 하면 이게 150만원이죠. 150만원 하면 정답은 6. 따라서 정답 4번 6회. 다음 38번. 다음은 주 3일의 2001년 말 손익계산서이다. 당기 실적에 대한 실무진들의 분석이 다음과 같을 때 가장 올바르지 않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이 38번 문제랑 우리 앞에 35번 문제랑 아주 유사한 문제죠. 예. 주어진 정보 가지고 분석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자, 손익계산서. 아까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이 38번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분석 문제네요. 자,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준식. 회사가 이번에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시킨 수익. 자,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시킨 수익, 밑줄.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매출액. 예, 매출액. 매출액이 5,000원이군요. 매출액 5,000원 맞나요? 매출액 5,000원? 맞네요. 예, 맞는 분석.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처리. 매출 총이익률은 64%입니다. 즉 회사의 매출 원가는 매출액 대비 36%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 구하는 공식이 뭐죠? 매출 총이익률 구하는 공식은 매출액 분의 매출 총이익이죠. 예, 요 공식 계산하면 매출액이 얼마? 5,000원. 매출 총이익이 얼마? 3,200원. 요거 하면 얼마? 64%. 예. 처리도 맞는 얘기. 음미. 동그라미 3번 음미는 영업이익률은 30%입니다. 자, 영업이익률 공식. 영업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액 얼마? 5,000분의 영업이익 얼마죠? 영업이익 1,500. 이거 하면 30%. 맞네요? 예, 30% 맞고. 이제 동그라미 4번 광민 당기순이익률은 20%입니다. 당기순이익률 공식. 당기순이익률 공식은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매출액은 5,000. 당기순이익은 얼마? 당기순이익은 1,000원. 하면 20%. 맞네요. 20% 있는데 이는
총 자산 대비 20%의 이익을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가 아니고 총 자산 대비가 아니고 뭐 대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20%의 이익을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동그라미 4번에는 총 자산이라는 게 틀렸고 요거 대신에 매출액이 들어가면 맞는 문장인데 총 자산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틀린 문장.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39번 주당순이익. 자, 주당순이익 문제에서 주당순이익 계산하는 문제죠. 주당순이익은 자, 주당순이익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주당순이익 구하는 공식이 당기순이익을 유통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계산을 하죠. 예. 이렇게 공식이 되는데 그럼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당기순이익 1억. 문제에서 1억 줬고 그러면 유통발행 주식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조건을 줬네요. 단기 중 유통 보통 주식수의 변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하면 주식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주식수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자본금 5천만 원을 줬네요. 자본금 5천만 원을 줬는데 자본금 5천만 원을 뭘로 나누죠? 액면금액으로 나눠야겠죠. 액면금액 5천 원으로 나누면 이게 10,000원이 정답이죠. 예. 밑에 거는 5천 원으로 나누면은 얼마가 돼요? 밑에 게 10,000원이 되죠? 그래서 1억분의 10,000원 하면 정답은 10,000원. 자, 여기 일주당 시가가 나와 있는데 시가는 주식수 계산할 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이 자본금은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주식수를 계산하려면 자본금, 이거 절로 넘어가면 자본금 나누기 액면금액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금 5천만 원 나누기 액면금액 5,000원 해서 그 주식수를 계산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번 마지막 문제. 자, 주 3일에 2001년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 3일에 2001년 당기순이익률은 얼마인가 해서 당기순이익률. 자, 우리 당기순이익률 아까 공식 계산했죠.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 그럼 여기 매출액 얼마예요? 매출액이 300만 원. 300만 원이고 이 당기순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당기순이익은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주진 않고 우리가 구하라고 줬네요. 당기순이익은 우리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정보 줬죠. 매출액 300. 매출원가 170만 원 줬네요. 170만 원 줘서 매출총액이 130만 원이 됐고 판관비가 얼마예요? 판관비 50만 원. 50만 원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80만 원. 영업의 수익 11만 원 문제에서 줬고 영업의 비용 6만 원 차감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얼마죠? 91만 원에 85만 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85만 원이고 법인세 비용 얼마로 줬어요? 10만 원으로 줬네. 10만 원 법인세 비용 10만 원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75만 원이네요. 당기순이익 계산했네요. 75만 원. 그럼 75만 원을 분자에다가 75만 원을 넣으면
75만원 나누기 300만원 하면 정답은 25%. 2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지금 공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지금 마지막에 총 몇 문제가 나왔나요? 36번부터 공식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36, 37, 38, 39, 40. 예, 최소한 지금 나와 있는 공식은 다 외워서 문제에서 나오면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 40번까지 문제는 기출문제는 다 풀었고요. 이제 이 기출문제가 사실은 각 단원별로 핵심 문제만 골라서 나온 문제니까요. 잘 한번 풀어보시고 잘 연습하셔서 회계관리 2급 공부한 거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